안녕하세요. 미국지식 훌륭하다 미주도입니다. 오늘 미증시는 마지막에 올랐습니다. 다우는 0.3, S&P는 0.41, 나스닥이 0.47 각각 올랐습니다. 오늘 S&P가 지켜줬으면 했던 선 4277 부근에 왔다가 갔고요. 지난 영상에서도 잘 지켜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제까지 캔들의 몸통이 이 하얀 선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위에서 버텨주면서 굉장히 방어를 잘해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실 오늘은 살짝 쫄았던 하루였습니다. 계속 아래 지지선을 쿵쿵 찍는 상태였고 오늘 또 4277 부근까지 도달을 하니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2차 하락이 시작되나 보다 그러면서 잠시 쫄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지켜줬어야 하는 14400 부근에 내려오니 이 부분에서도 이렇게 지옥문이 열리는구나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나스닥보다는 S&P에 더 집중을 하게 만드는 하루였는데요. 나스닥은 이미 절벽에서 누가 밀면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S&P가 4277 밑으로 내려와서 마감을 하거나 혹은 장에서 하락해서 쭉 빼기 시작하면 S&P가 나스닥 등을 밀어줘서 떨어지게 하고 나스닥은 혼자 못 죽는다 하면서 S&P의 손을 잡고 같이 떨어질 수 있었던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2차 하락의 문 앞까지 갔다가 살아온 느낌입니다. 근데 보통 1차 하락이 마감이 되고 진짜 큰 증시의 문제나 조정장이나 폭락장이 아니면 2차 하락은 쉽게 나오진 않습니다. 우선 오늘까지의 주가 흐름만 봐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그리고 1차 하락이 마감이 되면 횡보를 하는데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면서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 오면 상승 추세로 바뀌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락 추세였다가 상승 추세로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여지껏 하락한 시간표도 있고 차트상으로도 상승하기 위해선 상승 패턴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빨간색 선이 하락 추세선인데요. 그러니까 이곳을 탈출해야 상승 추세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하락 추세선은 경우에 따라 조정이 됩니다. 하여튼 제가 차트는 추세선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가까이 가기 위해선 횡보가 나와야 하고 횡보가 나오지 않고 하락이 나온다면 장대 음봉도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빨간 추세선으로 가기 위한 횡보를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계속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S&P는 4277, 나스닥은 14400 부분. 계속 주식을 하실 분들은 지수를 보면서 주식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금방 익숙해지기는 어려울 건데요. 지금 굉장히 공부하기 좋은 시점인 듯 합니다. 내 종목만 보지 말고 지수를 보면서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를 감지하면서 주식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만약 말씀드린 지수의 부분들이 깨져서 내려오면 어느 종목을 어디에서 매수할지 플랜했던 종목에 매수 준비를 하시는 거고요. 좋은 플랜을 만드시기 위해선 꼭 지수를 보셔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이 내일은 그래도 한 번 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반등이 작을 수도 있지만요. 나스닥인데요. 빨간 하락 추세선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오늘은 마지막에 그 부분을 넘어서 쭉 끌어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차트 보시는 분들을 위한 꿀팁 하나는 지지선이 있으면 장대 음봉으로 팍 치고 내려가면 보통 지지선이 깨졌다 라고 해석이 되고요. 반대로 저항선을 장대 양봉으로 팍 치고 올려주면 저항선이 깨졌다, 상승하겠다 라고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오늘 캔들은 단기 하락 추세선을 깨고 올라왔습니다. 이건 단기 하락 추세선이고요. 앞에 말씀드린 추세선은 장기 하락 추세선이고요.
횡보해서 다가가는 추세선은 장기 하락 추세선입니다. 아쉬운 건 아직도 박스권이라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오늘은 지수의 흐름이 굉장히 좋아 보였기 때문에 내일은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대되는 건 테슬라. 지난 영상에서 770 부근을 지켜주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저점이 773불 22센트였네요. 테슬라는 이 부근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내일 반등이 온다면 크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요. 그래도 790에서 795까지는 다시 도전을 하러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아셔야 하는 게 저는 월요일에 호재로 800을 넘겼었다면 너무 쉽게 800이 깨진 거라 올라섰더라도 증시 하락으로 내려오게 되면 금방 내려오고 생각보다 많은 주가 하락이 있을 수 있는데요. 과거에도 이 부분이 좋은 지지선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800 부근을 맞고 하락이 시작되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쾅쾅 쳐주면서 쉽게 넘어가지 못하게 하고 간절한 마음이 커질수록 800이 넘은 후에 금방 1000불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올라갈 거라 생각이 드는 부분이니 멘탈만 잡으시면 될 듯 합니다. 오늘 뉴스로는 공화당 측이 민주당이 제시한 단기 부채 한도 상향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다라고 나왔는데요. 연말까지 부채 한도를 확대해 놓고 다시 합의를 하자는 부분이 나와서 연말까지는 디폴트 가능성은 없겠다 보는 부분이 됐습니다. 어제 옐런 장관은 의회에서 부채 한도를 높여주지 않으면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이 책임은 백악관이 아니고 의회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책임을 의회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부분이라서 빨리 해결해야만 하게끔 만드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항상 이랬습니다. 서로 책임 돌리면서 질질 끌다가 최종으로 합의하고 끝났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뉴스가 없어서 이곳에 포커스를 하는 듯 합니다. 오늘 원자재 가격이 많이 빠졌습니다. 천연가스가 10% 정도 급락했고요. 에너지 가격 급등은 증시에는 좋은 영향은 아닌데 러시아에서 유럽에 천연가스 공급하는 양을 늘리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천연가스가 급락을 했습니다. 원유 가격도 빠졌고요. 지난주에 미국 원유 재고 실제가 예상치보다 적게 나와서 공급 부족은 아닌 듯 보인다는 이야기 있었습니다. 미국 지표를 보면 경기 우려가 과도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안 좋아질 것이 걱정이 돼서 악재로 작용되는 부분이었는데요. 기업 실적도 부진할 거란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의 예측이 틀린 부분에 있어서도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에 사시면 물가 상승을 피부로 느끼면서 지내셨을 것이고 이번에 말까지는 물가 상승을 잡기는 쉽지 않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들인데 연준에서는 지표로만 이야기를 하니 이런 예측들이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 연준에서 계속 주식 투자 관련으로 문제들이 나오니 괜히 연준 쪽이 싫게 느껴지는 부분도 생길 듯 합니다. 하여튼 원자재 가격 하락과 천연가스 하락이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지켜보면 좋을 듯 합니다. 어제 UBS에서는 최근의 약세는 금리 문제, 성장도나 인플레이션의 문제이다 하면서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었는데 오늘은 빠졌지만요. 이런 부분들이 인프라 문제로 하락을 만들었는데 대부분 실제보다 과장되었거나 곧 진정될 수 있는 사안들이다 하면서 추세가 하락 추세로 변경될 사항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증시는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장은 아니고요. 이걸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쭉쭉 빠지는 장을 하락장이라고 말을 하고 하락 추세는 보통 단기적인 측면에서 하락 추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증시 하락이 나올 것 같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기술주 하락은 매수 기회다 라는 이야기 많았는데요. 어제는 평소에 낙관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의 말만 모아서 나왔었습니다. 제가 1차 하락은 마감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AMD 100불 및 매수, 엔비디아 200불 및 매수를 말씀드렸고요. AMD,
엔비디아 말씀드릴 때 고점을 달리고 있을 때였는데 그 지점까지 올까요? 하고 여쭤보신 분들은 괜찮은데 욕은 아니더라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분들 계셨습니다. 하여튼 더 하락할 거라 생각이 들어서 매수를 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선 다시 말씀드리면 매수와 매도는 개인의 판단으로 하셔야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더 하락할 것 같아서 매수를 못하신 분들이 계신 듯 해서 자신감을 드리고자 짧게 설명을 드리면 AMD, 엔비디아 외의 종목 포함입니다. 2차 하락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쉽게 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조정장이나 증시 문제, 폭락장, 그 외의 상황으로 쉽게 올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은 조정장이 올 만한 상황이 아니라 판단이 되기에 1차 하락 마감에는 큰 의미를 둘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종목들 보세요. 누군가는 지금 이 지점에 오면 진짜 올인하겠다 했던 지점들까지 온 종목들이 많습니다. 아마존 보세요. 3773 고점에서 3176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다른 종목 보지 않아도 다 이해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2차를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큰 물량을 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은 맞습니다. 하지만 2차 하락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걱정해서 매수하지 못하시는 부분은 나중에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후회, 안 사도 후회지만 우선 1차 하락 마감 구간에서는 조정장이나 폭락장이 나오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는 사고 후회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2차 하락 마감하면 V자 반등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2차 하락 시에 평단을 또 낮추는 작업을 하시면 나중에 큰 수익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식을 하는 마지막 끝은 개인마다 물린 종목의 최고점이 저점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너무 겁먹지 마시고 움직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1차 하락의 끝자락, 그러니까 제가 드린 지수들을 따라가시면서 그 지점에 도달시 평소에 매수하고 싶었던 종목을 매수하셔도 좋을 수 있습니다. 굳이 차트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ASML입니다. ASML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ASML도 1차 하락은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 부근은 712불 부근 되겠고요. 사실상 차트상으로만 보면 약간의 하락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 저라면 지금 ASML이 없는 상황이라면 소량 접근해 놓고 하락시 평단을 크게 낮추면서 모으는 전략으로 갈 것 같습니다. 대신 기업의 믿음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 아랫부분은 672 부분 되겠습니다.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지금 아래 최저점까지 왔다가 반등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며칠 정도 반등이 나온다 해도 큰 추세에서는 하락 추세입니다. 상승 추세로 바뀌기에는 시간이 꽤 걸릴 듯 합니다. 추세가 바뀌는 지점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 틀려지겠지만요. 우선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3250, 지금은 지지선이 되겠고요. 그 다음 3300 위로 확실히 올라서고 다시는 내려오지 않는다면 향후 상승 추세로 바뀔 확률이 높습니다. 내일은 반등이 기대가 돼서 아마존 콜옵션을 매수한 상태이고요. 미줄 가족 몇 분도 같이 매수를 해서 오버나잇을 하는 상황입니다. 내일 꼭 상승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반등이 기대되는 장이므로 희망회로 돌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